자, 여러분들 EBS 공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죠? 자, 오늘 저는 EBS 문학을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EBS 문학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수능날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EBS 문학에 대한 공부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EBS 문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EBS 문학은 어떻게 수능에 반영되어 출제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EBS 반영 비율은 5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의한 지 거의 30년이 됐고 메가에서만 23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EBS를 반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학뿐만 아니라 바로 비문학도 제재를 유사하게 하면서 반영 비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시가 문학, 현대시에서는 하나가 EBS면 하나가 EBS가 아니고 수필이 EBS가 아닌 방식. 고전 시가에서도 하나가 EBS면 나머지 것들은 EBS가 아닌 방식. 이건 똑같았습니다. 만약에 현대소설이 EBS가 아니면 고전소설은 EBS. 이런 방식으로 일단 문학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는 예전에는 거의 제재고 뭐고 따라오지 않았는데 제재도 유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엔 50% 이상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이 수능 역사상 역대급으로 낮은 1등급 컷입니다. 자, 1등급이 대략 85점이 1등급이고 2등급이 대략 79, 80이라면 작년에 잘 보세요. 아이러니하죠? EBS를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반영했는데 등급 컷은 역대급으로 낮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분명히 고3들, 재수생들 중에서도 일부는 EBS를 열심히 매달렸을 겁니다. 고3들은 대부분이 내신에서도 EBS를 보기 때문에 EBS를 달달달 내용을 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EBS를 반영하는데 반영하는 방식이 바로 변형한다는 겁니다. 자, 출제 교수들은 EBS의 작품을 반영할 때 너네 벌써 이 작품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을 뒤틀어서 놓을 거야. 그러니까 뒤틀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풀어봐. 이게 변형입니다. 그런데 EBS를 공부하는 고3들이나 또는 재수생들은 그걸 그대로 나올 거라 생각하고 내용을 암기하기 때문에 뒤틀어 놓은 그 조건들을 읽지 못해서 내가 아는 작품이지만 봤던 지문이지만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 비율은 역대급으로 높아도 컷은 낮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제 교수라도 이미 알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 더 고민하겠죠. 이미 다 아는데 아는 거 물어보면 내신 시험이 되잖아요. 수능이라는 건 니네가 처음 보는 작품을 한번 분석해봐. 이게 취지였는데 갑자기 EBS를 반영한다고 나오면서 EBS 안에 있는 작품들 중심으로 출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수들은 EBS 교재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죠. 왜? 잘 보세요. EBS 교재는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고 출제는 교수님들이 합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쓴 문제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BS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 시가문학을 먼저 봤을 때 시가문학에서 현대시 작품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고전시가 작품이 나왔는데 만약에 가사 작품으로 길게 나온다면 EBS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을 수능에 출제합니다. 현대시는 짧으니까 그냥 작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 문제에서 이제 EBS에서 동일한 현대시에 대해서 보기의 내용이 A였다면 수능은 동일한 작품을 가지고 와서 보기 내용을 A에서 B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 내용도 바뀌었기 때문에 보기를 토대로
작품을 해석해야 되니까 선택지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가문학을 반영하는 방법, 변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EBS 문제를 풀더라도 보기와 보기의 조건, 보기라는 조건을 정확히 읽어내고 보기와 선택지의 연관성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결론은 보기를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 보기를 토대로 이 작품의 보기에 맞게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지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들이 열심히 뜻풀이 해준 것을 받아줬고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보기, EBS에 나온 보기의 조건에 맞는 뜻풀이가 되죠. 근데 수능에서는 보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선택지도 달라지니까 내가 보기를 정확히 읽고 보기에 맞춰 해석해야 되고 보기에 맞춰 선택지를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라고 EBS를 해도 전혀 수능 때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문도 똑같겠죠. 산문 같은 경우에도 산문은 길기 때문에 EBS에 나온 부분과 수능에 나온 부분이 일부 한 단락 정도만 겹치거나 아니면 아예 안 겹칩니다. 작품만 동일하겠죠.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제 변형하는 방식은 지문은 동일하지 않고 동시에 문제에 주어진 보기가 EBS하고 또 다르겠죠. 그러면 보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문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작품만 동일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산문문학을 공부하는, EBS 공부하는 방법도 무조건 전체 줄거리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보기를 보고 선택지를 보고 또는 줄거리가 주어졌으면 이 보기 선택지 줄거리를 가지고 인물의 관계들을 파악하고 갈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라는 핵심을 잡아내는 능력입니다. 자, 이런 능력을 EBS로 키웠을 때 EBS가 아닌 낯선 작품이 나와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결국은 승부를 가르는 건 반영된 50%가 아니라 미반영된 50% 낯선 작품을 풀어가는 능력이죠. 그 낯선 작품을 풀어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EBS 교재로 보기 가지고 선택지를 보고 보기 선택지 줄거리 가지고 인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갈등의 핵심을 파악함으로써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 이걸 키우면 EBS에 나온 작품도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낯선 작품들도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기, 선택지, 줄거리 그리고 감상문제에 나온 선택지 등을 먼저 보고 그걸 통해서 핵심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소설을 읽어가는 능력, 독해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니까 EBS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을 때 그 효과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조건을 통해서 읽어내는 능력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EBS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올바른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EBS를 혼자 해요? 라는 게 두렵다면 보기 선택지 보는 능력, 논리로 보는 능력을 저의 논리 문학을 통해서 충분히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고 그 논리 문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의 기출 전문가라는 또 문학편에서 일일이 그 원리를 적용해서 보여줍니다. 그 2개만 익힌다면 EBS는 여러분 아주 짧은 기간에 한 1, 2주 만에 혼자서 다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EBS는 생각보다 문제들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저와 함께 한다면 EBS도 내신도 수능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